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며칠 전에 저희 가게에 후배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후배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커트를 몇 명이나 하시냐고. 자기가 대충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몇 명이나 하시냐고 저한테 묻길래 커트, 펌, 시술 포함해서 대략 550명 정도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가 형님 골병 들어요, 골병.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골병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몸 관리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웬만하면 걷고 웬만하면 저도 운동을, 작은 시간이지만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형님, 근데 도대체 그 많은 단골 손님들을 어떻게 잡았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단골을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골을 잡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 사실 그것들을 적어놓고 많이 사실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서 습관처럼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단골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노하우로 단골 손님을 잡지만 저 나름대로 단골 손님을 잡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물론 그 후배한테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지만 이제 미용실을 차릴 후배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진지하게 얘기해줬고, 그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제가 한 얘기를 좀 따라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도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고, 저는 기꺼이 사실 진심으로 대답을 해줬지만 실제로 따라오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단골 손님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영상으로 올려볼 텐데, 장사의 기술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기술보다 더 높게 쳐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술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대부분 큰 차이가 좀 없어지는 그런 편이지만, 사실 장사의 기술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오히려 부지런해야 되고 그걸 머릿속에서 되뇌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습관처럼 하다 보면 이제 몸에 배는 건데, 그런 그 장사의 기술이 몸에 배어 있다면 손님을 잡는데 사실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상담의 스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자기 방식에 맞춰서 사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도 사실은 스킬이 좀 필요하죠. 고객님이 원하는 커트 스타일을 무턱대고 자르는 거는 사실은 상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지. 제가 하고 있는 상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머리 자르러 왔을 때 머리를 자른다고 하시면 왜 그 스타일을 자르려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제일 불편하신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손질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질을 안 하시면 하시고자 하는 스타일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려야 될지 아니면 더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지, 다른 쪽을 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정해지게 되죠.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고객님한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가 아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단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골들은 대부분 알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물어보죠.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라고. 단골은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님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고객님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 건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그리고 고객님 내가 머리를 자를 건데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지가 처음에 그런 상담 스킬에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550명, 그 중에 남자 손님이 대략 한 4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90%는 단골이십니다. 그 많은 분들을 자르고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은 잘라보시고 다시 방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탈하시는 손님들도 계시지만 그들 대부분이 저희가 예약제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또는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그리고 여기 가면 항상 기다려야 돼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탈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예약을 안 하는 어떤 소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항상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사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 이유는 사실 공감대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공감대야말로 사실 손님하고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는지, 아이가 있는지, 어디 아파트에 사시는지, 회사가 근처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될 수 있으면 사실은 많은 질문을 통해서 가벼운 농담을 섞어가면서 사실 신상 정보를 캐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어내서 가벼운 위트와 함께 그 공감대를 끌어내려고, 대화를 유도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안에서 공감대가 저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제가 하시려고 하시는 스타일들을 방향을 바꿀 때에도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이시게 돼요. 저를 믿고 전문가처럼 더 받아들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작업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기술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됐을 때 하는 얘기예요. 기술이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이런 작업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기술을 어느 정도 커버를 좀 쳐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그나마 좀 컴프로치 되고 좀 커버를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알고 있어도 제가 하는 모든 기술적 부분들을 사실 고객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신뢰도를, 전문가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분이 두상이 예쁘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뒤통수를 투블럭보다는 상고로 자연스럽게 올려쳐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또는 투블럭 미리 숱이 없기 때문에 투블럭을 너무 하얗게 하기보다는 약간 소프트하게 투블럭을 한다는 걸 강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면 사실 이분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숱이 없고 내가 뒤통수가 예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지 예쁘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을 좀 실어주면 사실 고객님은 저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님을 잡는 걸 보면 사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저는 조금 더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고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으로 전달을 시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첨가가 되면 분명히 고객 입장에서는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단골이 되세요. 그 이유는 뭐냐?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 그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거든요. 두상이 납작해서 윗두상이 납작해서 뿌리를 어떻게 살려야 되고, 물기가 있을 때 바로 말리셔야 되고, 수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바짝 말리셔야 윤기가 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마무리할 때.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입장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왜 여태까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셨죠? 왜 여태까지 내 두상이 이런데 왜 커트를 그렇게 잘라놨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너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고객도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면 단골이 되세요. 정말로. 그 과정, 제가 1번부터 3번까지 하면서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면 손님은 100% 제 단골이 되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수반이 돼야 돼요. 너무 기술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커버 쳐주는 정도지 단골이 된다라고 어떤 확신은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장사의 기술의 마지막은 저는 단골이라고 봅니다. 단골. 제 단골 손님이 거의 90%인데 그 90%의 단골 손님들이 사실 10%, 20%만 떠나가도 80%, 70%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손님이 줄고 매상이 줄겠죠. 400명 중에 사실 10%만 줄어도 40명이 떨어져 나가고 20%가 떨어져 나가도 사실 8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는 거는 이름을 다 외웁니다. 고객님들 이름을 다 외워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름을 다 외우고 일부러 계산을 할 때 큰 소리로 누구누구 고객님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고객님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왜?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래서 이름을 필수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여자 고객님이든 남자 고객님이든 다 외우셔서 그분의 신상 정보가 사실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분이 타이어 가게를 하시는지, 그분이 피자집을 하시는지,
아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지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또 단골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단골을 지키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저는 고객님들한테 가벼운 스킨십들을 다 합니다. 진짜 남자고 여자고 가벼운 스킨십은 다 합니다. 팔을 가볍게 잡는다던가 등을 가볍게 댄다던가 남자분들은 끌어안는다든가 진짜 스킨십들을 다 합니다. 뭐 여자분이 미용사거나 원장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가벼운 스킨십들은 등에 살짝 대는 가벼운 스킨십들은 사실은 친밀도를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가벼운 스킨십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을, 그 이상의 것들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가벼운 스킨십들은 정말 큰 친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단골을 지키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는 따로 매장에서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깜짝 이벤트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여름 같은 경우는 쿨 샴푸를 몇백 개를 주문해요. 그래서 신규 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단골 손님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단골 손님들, 커트 손님 위주로 쿨 샴푸를 다 나눠줍니다. 선착순으로 몇백 개, 한 뭐 4,500개 정도. 그래봐야 한 달 정도밖에, 한 달 반 정도밖에 사실 안 되지만 사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사실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고 대부분 그 안에 걸리는 것 같아요. 단골이 90%니까.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면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 쿨 샴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손님들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고객님들한테 제가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계산을 할 때 커트나 다른 것들 계산을 할 때 미리 싸놓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가실 때 제가 드리죠. 이거 뭐예요? 고객님이 여태까지 찾아주셔서 그냥 고마워서 제가 집에 가서 같이 가족들이랑 쓰시라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원가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그걸 사신다고 계산을 했을 경우 사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드리면서도 사실 되게 뿌듯하고 받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제 단골 손님들, 특히 가족 손님들 위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에요. 저는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키려고 드리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감사하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어떤 단골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 저는 앞머리를 단골분들은 잘 받지 않아요. 앞머리 가격을. 왜냐면 지나가다가 그냥 들리신 거잖아요. 앞머리를 자르러. 물론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습관이 돼버리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 나름대로 저한테 쓰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시술들은 저 같은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 말고도 많은 원장님들이 자기 노하우가 계실 거고 그런 노하우들을 사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노하우들을 듣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많이 못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손님이 많으신지, 어떻게 그렇게 미용실 성공하셨는지 뭐 개인적으로 알아야 사실 듣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체계화된 어떤 장사의 기술들을 선보여서 자리를 잡는데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옆가게에서 봐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골이 많잖아요. 그 단골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또 최선을 다하거든요. 신규 손님이 왔을 때 저는 또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따라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을 응원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미용실은 상생해야 됩니다. 같은 골목에 여러 개가 있어도 다 같이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저희 옆에 가게들이 더 잘 돼서 다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미용실들도 많지만 될 수 있으면 상생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봐요.